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재미있게 형성과학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인류의 시초를 300만 년 정도를 보는 것이 가장 오래되게 보는 것이죠. 300만 년. 인류 시초의 인간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할 적에는, 그러니까 300만 년 전은 아니더라도 지금 10,00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 삶에 대한 이해를 과학적으로 했겠습니까? 전과학적으로 했겠습니까? 학문의 발달이 전혀 될 수가 없었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과학적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과학적으로 된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다 인간이 인지혁명을 통해서 또 농업혁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그 발전을 갖다가 이룩하면서 이제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말을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렇게 학문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은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뭐를 해묻냐면은, 학자들은 인간이 느끼는 전과학적인 인식에 대해서 학자들은 성찰을 했던 것입니다. 리플렉션, 성찰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른 인식이냐 아니면 그르는 인식이냐, 이런 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간적 삶과 그 삶에 상하는 세계 형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체계화는 인간적 형성과 관련한 다양한 학문들에서 그 자체를 분화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런 세계적 차원의 이런 성찰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찰을 통해서 학문으로 정립해 되고, 이 학문이 점점점 분화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애초에 설정된 이 학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대 문명의 발생지에서 이루어진 천문학이라든가 그 외에 미진하지만 의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근데 이 학문이 초기에는 철학과 신학 간에 이제 종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학과 신학에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는데, 교육과 교수법 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보다 더 전문적으로 계속 분화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 근원적인 인간적 형성과학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이 이제 분화가 되고, 여기서 형성과학도 현대에 들어와서 형성과학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는 과학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쓰는 과학은
자연과학에서 쓰는 이런 경험론적인 과학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형성과학이라고 했을 적에 이것은 전문적 관심, 뭐에 대한 전문적 관심이겠습니까? 인간과 세상에 대한 전문적인 관심이 동일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연구자, 동일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검증된 연구자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받은 간주관적인 인증 방법. 간주관적이라는 게 뭐냐? 간주관적은 주관적인 건 내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간주관적은 연구자들끼리 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모든 학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주관적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방법들을 통해서 합당한 연구 방법론에 의해 인정되는 인증과 전제들의 통합을 꿰나가는 한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의 총체.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의 총체다. 자,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길게 적었냐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신학 내지 영성 아니면은 철학까지도 이게 뭡니까? 이게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요? 철학이란 생각하는 거라 그랬어요. 또 철학 위에서 신학이 이렇게 정립되다 보니까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철학의 형이상학, 생각 중에서도 고도의 높은 형이상학적 차원의 생각, 어떤 이 생각을 담고 있는 게 신학이잖아요. 하느님에 대해서 담고 있어야 되니까 하느님을 경험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철학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본질, 우주의 실체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는 지금 세상에 이런 식으로다가 개별 학문들이 많은 것이에요. 올챙이를 연구했던 아니면 메뚜기를 연구했던 아니면 원숭이를 연구했던 소나무를 연구했던 개별 학문들의 연구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관찰을 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학문이지만 우주의 전체, 우주의 본질 이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검증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이 우주를 만들어 놓은 하느님을 또 검증한다는 거 보이지도 않는데 검증한다는 거 어느 도당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이 학문의 이런 검증 정도랑 이런 철학이라든가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큰 어떤 이론을 검증하는 것과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형성과학은 여태까지 연구해왔던 이런 개별 학문들의 이런 학문들을 갖다가 총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하고 인간에 해당되는 연관되는 부분을 갖다 총 연결시켜서 연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것까지 또 통합시켜서 인간에 대한 통합적인, 그래서 이 전문적 관심은 어느 개별 학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인간 전체, 또 우주세계 전체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포함한 전문적 관심으로다가 이렇게 인정받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검증을 거쳐서 서로 간의 인정을 통해서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개방이라는 말은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학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수용하고
그걸 갖다가 창조적이면서 비판적으로. 창조적이라는 말은 그 학문이 연구해낸 거 다 인정하면서 그 학문보다 보다 더 발전된 학문을 나올 수 있도록 창조적이면서 한편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학문이 자기 학문을 결정론적으로 이 학문이 최고다 이렇게, 이거는 아주 진리다 이렇게 하는 결정론적인 학문이 있다면 그걸 또 비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비판하면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가면서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형성 과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보죠. 이런 학문들의 분화는, 이 학문들의 분화는 르네상스 때부터 본격화됩니다. 르네상스 때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이 학문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과학들은 그 자체의 자율성을 획득하는 첫 분야가 됐고, 요거는 자연과학은 이제 자율성을 획득합니다. 자율성을 획득하는 첫 분야가 되고, 이어서 그것 좀 읽어주시죠.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문화, 인류학, 인류학, 사회과학들, 또 문화인류학 등 사회과학, 또요. 계속해서 그 다음은 없는데. 같은 사회과학과 그 다음에 이러한 연구는 교육과 청소년 교육, 청소년 교육, 전문화된 양성, 전문화된 양성, 근원적인 인간적 형성과학, 근원적 인간적 형성과학, 근원적인 인간적 형성과학.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 형성적 이제 인간과학이 출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특별히 성인 교육이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 성인 교육의 발달이 처음에는 개인 인간에 대한 어떤 발달 과정을 봤지만은 이제는 개인적인 발달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대한 평생 교육 발달, 여기까지도 지금 연결이 돼서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형성과학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냐면은 어린 시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한테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러느냐? 어린아이는 제가 형성과학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형성과학은 체험에다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4살, 5살 이때 아이들은 체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체험이 없죠. 체험이 있어도 그 체험을 갖다가 정확하게 진술할 능력이 또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성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 어떤 체험들이 있었는지 그 체험들을 갖다가 일단은 정리를 해가면서 이 체험들을 학문화시키는데 노력하게 되고, 결국 이 체험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성장 과정이 다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어린 시절부터의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한 성인 교육. 그래서 이 형성과학을 통해서 역시 어린 시절부터의 인간 형성을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잘 형성을 시켜줘야지만이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주 유니크하고 크리에이티블리 창조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전 형성 과정을 잘 비추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인간적 형성은 1차적으로 형성과 관련된 역동성과 가치 조건들과 장애들,
문제들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저문화적인 초문화적인 보편적 기초들에 대한 연구를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성과학은 근원적인 인간적 형성 체험들과 이런 체험의 전제들에 대한 자체의 전적의 토대를 두고 개진해 나가고 있고, 바로 그러한 토대 위에 그 자체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것이 내가 있으면 내가 어떤 조건에서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형성하는 신적 신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웃이 있고 상황과 넓은 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부터 1만 년 전이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육신, 정신, 영을 가졌지만 누가 특이하게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농사지면서 구석기 시대 돌멩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그 시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3000년 전 BC 3000년경이 되면은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생깁니다. 전 세계에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생긴다라는 것은 뭔가 일단 과학적인 접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더라도 그냥 보지를 않고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말을 하더라도 그냥 말하지 않고 수사학적 관점에서 뭔가 정리된 이런 언론법을 갖다가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학문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3000년을 넘어가지고 기원 원년이 되면은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 탄생했을 텐데, 이때는 이미 그리스에서 상당히 많은 철학이 발전됩니다. 철학이 발전되고, 철학 발전과 함께 뭐가 되냐면은 이제 신학이 또 싹 도옵니다. 철학에서 신학적인 원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이용한 신학적인 토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되냐? 중국에서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노자사상, 또 이렇게 공자, 맹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대학, 중용 이렇게 여러 가지 유교의 원리들이 나오게 되죠. 인도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인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힌두교가 나옵니다. 힌두교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힌두교가 에이스쿨스 8가지 학파가 나오는데, 그 학파 중에 비정통 학파 하나가 또 불교로다 또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서 해가지고 이제 보다 더 학문적인 정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문적인 이 발전이 분화될 정도로 발전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2세기부터 시작한 유럽의 대학들이 드디어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로 대학이 확산되면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제 개별 학문들이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종교계통의 문화, 예술, 종교계통의 이런 신학, 이런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교를 떠난 전 세계 모든 것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해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해서는 이제 동물학, 식물학,
또 그런 것이 생물학, 생체학 아주 분류가 돼가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그냥 예전에는 인간 그러면 인간으로다가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그랬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뭐 얘기를 했죠. 만물의 영장이라는 건 얘기는 인간이 이 형상회장의 최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최고입니까? 이 만물을 만들어 형성하는 신적 신비가 대장이지 어떻게 인간이 대장일 수가 있습니까? 또 예전에는 인간은 코끼리보다도 힘이 약했고 호랑이보다도 힘이 약했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 고대. 근데 인간이 이제 여러 가지 협력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동물들을 갖다 다 물리치게 된 것이고 또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이후 그래서 이런 연구를 쭉 해본 결과 이 연구에 도움을 받아서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연구에 도움을 받아서 근원적인 인간의 형성과학까지 연구가 되었는데 이 형성과학의 다이내믹은 여태까지 인간에서 연구해왔던 심리학 아니면 교육학 아니면 청소년교육학 아니면 철학 이런 데서 다루는 인간에 대한 접근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연구됐던 인간에 대한 접근 방법은 육신과 정신 중심이 많았습니다. 철학도 그렇고 또 심리학도 그렇고 또 교육학도 그렇고 이것이 많았습니다. 이 영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에 대한 연구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오늘날에는 콘셔스니스 의식이다 그래가지고 무의식과 의식 즉 정신을 분화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또 설명할 날이 있겠지만 브레인이라는 것은 머리의 세포 덩어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 머리에 세포가 한 600억 개 있다라는 거 아니 100억 개인가? 하여간 제가 뭐 정확한 통계 지금 좀 잊어버렸습니다만 한 100억 개의 세포가 있다면 100억 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쨌든 그 세포의 지금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포의 뉴런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융합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능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능이 뭐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정신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예견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지능적인 거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정신적으로 판단하는 것만큼 논리적인 이런 이론을 체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뭐가 있습니까? 필링이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 가면서 느껴지는 어떤 필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육신으로다가 어떤 뭐가 들어오면은 이것이 지능적으로 발전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링 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이걸 의식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의식과 무의식을 얘기할 적에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 이런다 그랬지만 이 무의식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바로 또 튀어올라올 수 있는 것을 전의식이라 해서 이렇게 발전시켰고
그리고 밑으로 가라앉아서 절대로 또 떠오르지 않는 의식을 인프라 콘셔스니스 미드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형성과학을 통해서 초의식이다. 초의식이라는 건 뭐야? 초월적 의식. 초월적 의식이 뭡니까? 영과의 관계 안에서 생겨났던 모든 의식을 초의식이라고 합니다. 영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영이 육신에 영향을 미치고, 영이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영이 이런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영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다 경험의 중체를 초의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막 그냥 하느님 막 그냥 외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밧줄을 내보내줘서 사는 적이 있다면 이게 정말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았다. 막 자동차가 막 가는데 그 트럭이 와서 그냥 확 부닥쳐 버렸는데 차가 완전히 다 부서졌는데 그래도 살았어요. 그때 바로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또 하느님이 살려주셨다. 이런 거 갖다가 얘기하는 것을 갖다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라든가 또 지식적인 차원에서 또 영적인 지식 차원에서 직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지혜라고 그러는데, 이런 지혜적인 차원이나 이런 걸 초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초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어쨌든 인류 시초에 인간 삶에 대한 것은 전 과학적으로 희미하게밖에는 인간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성적인 이런 그 인지혁명, 농업혁명, 또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또 학문화되었고, 이 학문화된 것이 르네상스 때부터 전문화되었고, 전문화된 것이 이제는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때까지 왔는데, 아드리안 방광신문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론과 경험을 통합시키는 통합학문이 나온 것이 바로 형성과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